미국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한국, 트럼프와 북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음. 지금 이제 한국의 극우들은 트럼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스탑 더 스틸. 이거 당신이 든 구호시잖아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도 들었어요. 우리도 들었어요. 당신이 그 선거 부정 그렇게 힘들어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선거 부정 때문에 힘들고요. 네. 당신네 지지자들이 다 1월 6일 날 들어가셨잖아요. 그 의회에 저희들은 1월 19일 날 들어갔어요. 근데 트럼프는 선거 부정 네.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네. 윤석열은 선거 부정 때문에 당선됐잖아요. 나 진짜 이해가 진짜 안 돼. 윤석열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가 당선될 때는 괜찮은 거고 이번에 총선에 진 거는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죠. 사실상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부터 문제일 수 그것부터 있죠. 문제인데. 네. 아 이게 완전히 진짜. 어쨌든 지금 그렇게 아양을 떨고 있고 네네. 심지어는 현실 왜곡도 심각했어요. 특히 그 보수층 사이에서 엄청나게 돈 그 문서에 의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즉시 네. 윤석열 지지선을 하고 아하.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것이다. 체포해 갈 것이다. 뭐 이런 주한미군이 그렇게 아니, 출동해서 막. 거기 뭐야 저 한남동 네. 체포하러 가려고 그럴 때 주한미군이 와서 지켜줄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 환상들을 갖고 있었고 네네. 지금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네네. 트럼프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고 예.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네. 남쪽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한국에. 네. 한국은 그냥 삥 뜯어 먹을 대상. 음. 그러니까 뭐 빵 셔틀이나 시켜 예, 먹을 예. 이런 꼬붕이로 보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제가 보였을 때는 이제 그 지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완전히 돈에 네. 그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미국도 뭐 지네 마가 예. 뭐 메이크 아메리카, 아메리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 예. 그러니까 아니 돈에 따라가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돈 뜯어먹는데 민주당에 낫겠나 국힘당에 낫겠나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도. 하죠. 예. 그럼 사실 생각해보면 국힘당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돈 뜯어먹는 데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냐 그게 윤석열 개인이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사실은 보수 세력이 집권하는 게 트럼프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네. 다만 한 가지 트럼프에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네네. 북과의 관계 개선에 일찍 나서거나 속도를 낼 생각이 있다면 네 있다면 방해가 되죠. 방해가 된다. 극우 세력이. 극우 세력이. 예, 그래서 그게 변수입니다. 유일하게. 아하. 그래서 얼마나 트럼프가 남북 관계에서 지금 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드러나요. 트럼프의 발언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네. 남쪽은 그냥 관심 받기 일이고 야 누구든지 싸워서 이기는 놈 와. 이런 놈 우리 편. 이기는 놈 내가 상대해 줄게 하는 정도로 본다면 북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북과의 관계 개선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 여긴다면 극우 세력이 집권하는 게 훨씬 낫죠. 네.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북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고심이 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선생님까 왜 트럼프가 북한이랑 빠르게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북한이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돈이 나올라나? 다른 데가 북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 아니냐?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전 조금 다르게 봤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가 입만 열면 북한 얘기를 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합니다. 예. 후보 시절에 계속 그랬죠. 후보 시절에 유세 때마다 꺼내요. 그랬죠. 궁금해 하지도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도 아무도. 뭐 질문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아니고 그냥 이미 나오면 괜히 그 얘기를 꺼내요. 그다음에 뭐 후보 수락 연설 때도 꺼냈죠. 네. 그다음에 대선 도전할 때도 꺼냈죠. 예. 당선되고 나서 또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네. 취임을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네.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예전에 그 오바마 때 오바마가 트럼프한테 정권을 물려줄 때 미국의 안보 위협의 가장 1순위가 북한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트럼프가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자가 그때 그랬는데 이번엔 그 바이든은 뭐라 그러더냐? 예.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변에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야. 예. 핵보유국이고 예. 아마 나 된 거 좋아할 걸 북에서. 잘 지냈고
네, 잘 지냈고. 나의 기원을 반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즉답은 안 했지만 결국은 바이든도 미국의 안보 위협에 북한이 가장 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얘기를 물어봐도 북한 대답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오직 관심은 북한에 가 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 북은 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툭툭 꺼내잖아요. 네. 자, 이걸 목적식적으로 꺼낸다고 볼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무의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심리군요. 둘 다 똑같아요. 네. 결과는. 자, 목적을 꺼낸다는 얘기는 북과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계속 던진다는 거죠. 네, 내 시점에서 들으라고. 북쪽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라고 할 때는 트럼프가 그만큼 집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북미 대화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기 때 북미 간의 이 협상 이 실패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한이 맺혀 있다랄까. 이거는 정말 그 선생님 돌아가는 정세가 아니라 정말 이 트럼프의 심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분석하시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적의식성보다 오히려 무의식적 표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한 맺혔다는 거네요. 네,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가 한이 맺혀서 벼르고 있었다는 거지 그동안. 그럼 진짜 뭐가 될 거네 그럼. 나 대통령 되면 이거 다시 할 거야. 볼턴 이 자식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물어봐도 나 잘 지냈어. 거기는 뭐 괜찮아. 뭐 나 좋아할 거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던지는 거 아니냐. 사실 그래서 어제 분석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네. 아니 트럼프가 갑자기 취임 기자회견에서 다소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지금 뭐 러시아나 중국 얘기를 해야 뭐 좀 당연한 건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집착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왜냐하면 자기가 차까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네네. 대통령 차니까 맞아. 방탄차 열어주면서 막 보여줬는데 자랑을 했죠. 푸틴이 차를 2대나 선물했네. 맞네. 그래서 막 몰고 다녀 같이 사이좋게 열받잖아요. 또 질투의 화신 트럼프가. 내 차 하나 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 차 줄게. 나랑 같이 타. 나랑 같이 운전해. 내가 너 더 친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까지 꺼내요. 콘도 역량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그 얘기 꺼내요. 자기가 얘기를 해줬다 옛날에. 그 1차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 타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갈마지구나 이런데 원산이 너무 좋잖아요. 트럼프 타워 얘기까지 기사에서 못 봤는데? 이제 그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 트럼프 타워 태우면 원산에다가 떼돈 벌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여기 콘도 지으면 엄청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인데 동서다 해안이 좋다. 뭐 이러면서 이제 콘도 역량 얘기를 한 건데 지금도 머릿속에 아른아른한다는 거죠, 그게. 근데 연관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지난달인가 그 원산갈마 해안지구 공사를 대부분 다 완료를 한 모양이에요. 사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관광 곧 들어갈 거라고 사진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관광지로 쫙 해놨더라고요. 이제 다른 데라도 해야죠, 뭐 어떻게입니까? 트럼프 뺏겼으니까. 거기다가 하고 싶었는데 트럼프 타워 세우고 싶었는데 이미 북에서 해버렸으니까 또 다른 데서 해안가 좋은 데 많으니까 또 찾아야죠. 어쨌든 제가 쭉 써둔 얘기는 핵심은 그거예요. 트럼프가 예상 밖으로 일반인들의 예상 밖으로 협상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이고 처음에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했지만 좀 이상하다. 트럼프가 자꾸 하는 말을 봐도 그렇고 이 배치한 사람들을 봐도 북과의 관계 정상화 회담에 관여했던 이 경험자들을 전진 배치를 다 시켜놨단 말이에요. 요소에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거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게 이제 트럼프의 기본 입장이고 북과 관계 정상을 하려고 하는 개인적 의욕이 강하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중국을 때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이 중국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니들은 중립만 해줘 제발. 예. 중국을 돕지 말고. 중국이랑 붙어서 미국에 저항하면 답이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두 때. 핵보유국 상대하는 게 되니까 거기 러시아까지 네. 그러면 우리도 낄래 북중러 연대가 공고하면 미국은 네. 중국을 압박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럼 경제적인 방법 외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중국한테서 북을 좀 떼놔야 되겠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친해져야죠 먼저. 자, 이런 입장에서도 북을 우선순위에 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을 치려고 네. 먼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북에서는 네, 이미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대화 없다. 미국이랑 협상 주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봤지만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다 가봤다. 가봤는데 별거 네. 없었고 적대 정책만 확인했다. 맞아요. 너희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천명하면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쐈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쏘고 또 그 뒤에 여러 발을 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북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뭔지를. 그렇죠. 자, 그래서 북이 메시지를 보낸 거죠. 대화 없다. 그 대신 대화가 없다. 대화하고 싶으면 적대 정책 폐기를 하든가 네네. 뭔가 획기적인 태도 전환을 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떠진 거예요. 그건 이제 트럼프가 또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신호를 다시 보내는 거죠. 뉴클리어 파워다.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달라졌다. 근데 그러니까 그 뉴클리어 파워라는 게 이게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헤그세스인가? 네, 헤그세스. 걔가 처음에 말을 했을 때 우리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었죠. 예. 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거 트럼프 정책이냐? 그런데 어제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 그렇죠. 또 트럼프가 얘기를 해버렸어. 트럼프가. 그렇죠. 이거는 조율이 돼 있나 봐요. 그럼요. 트럼프 진영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리고 그건 이미 트럼프가 유세 때부터 얘기했다니까요. 뉴클리어 파워라고는 안 했죠. 핵을 많이 가진 자가 그 얘기. 그러네. 그 얘기는 그 얘기.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명확한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한 거죠. 이제 핵을 많이 가진 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그러면은. 그렇죠. 그게 좋은 거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당선되자 네네. 그 입장을 가지고 일관되게 표현을 쓰는 거죠.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래서 헤그세스는 그게 인터뷰 과정에서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서면 보고에서. 서면 보고였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내잖아요. 서면 보고는. 거기서 뉴클리어 파워를 썼던 것은 의도적인 거죠.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재확인 시켜준 겁니다. 그렇죠. 어제 재확인 시켰습니다. 어제. 이건 딱 하나의 메시지 북에다 보내는. 우리는 입장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비핵화 추진하지 않을 테니 우리 좀 달리 봐주세요.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거군요. 그런 점에서 뭐 북미 대화가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뭐 트럼프 입장은 굉장히 전향적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뭐라고 그러니까 말 표현으로는 굉장히 전향적인데요. 네. 지금 이제 여전히 뭐 한미일 공중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고. 네. 또 저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북한군이 이제 뭡니까 포로라고 나오는데 계속 이용해 먹는데 뭐 신문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갈수록 그 사람 말이 좀 어눌하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보니까. 네,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트럼프 되기 전에 어떻게든 좀 군인들 많이 땡겨 오려고 가진 방법을 강구한 건데 저는 이제 이 한미 훈련 혹은 한미일 훈련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포로 문제, 북한군 파병했다고 하는 문제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약간 좀 리트머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이제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취임한 게 하루인가 이틀지나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오콘들이 트럼프가 취임했다 해서 갑자기 하던 일 다 멈추고 투항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걸 트럼프가 어떻게 이제 꺾고 정리해 나가느냐, 혹은 아니면 네오콘하고 별 차이 없이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 혹은 북미 관계가 엄청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이득 앞에서 자신들의 국가적 이득 앞에서 그냥 뭐 손 뒤집듯이 뭐 어제 한 말 오늘 뒤집기도 하는 나라들이니까요. 나라니까요. 참 지들이 했던 약속들에만 했으면 지금 진짜 우리나라 지금 통일되고 남았을 텐데요 지금. 그렇죠. 약속을 지키질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한국의 구구들이
트럼프가 자기를 지켜줄 거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네. 지금 이제 그 신호로 읽힐 만한 얘기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14일 날 네. 그날이 이제 윤석열 탄핵 가결된 날인데 네. 그날 그 트럼프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관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최근에 나오는 이제 기사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지난달에 했던 말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기사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다시 발굴해 낸 것 같은데 얘네들이 트럼프가 윤석열에 대해서 아니 뭐 탄핵 안 당하면 만날 수 있지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지 그쪽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제 뭐 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 뭐 조크다 그냥 그거는 트럼프가 농담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트럼프가 이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얘가 좀 이제 사람을 경멸할 때는 말을 굉장히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캐나다 총리 트리도한테 야 너네 캐나다 우리 51번째 주해 그냥 와 이 정도 얘기할 정도인데 윤석열을 생각하면은 야 경멸한다면 얘가 정말 경멸하는 그런 이상의 언어가 나올 것 같은데 탄핵 끝나면 뭐 만날 수 있지 이거를 과연 농담으로만 볼 수 있나 무의식 중에라고 하더라도 은근히 좀 아까 말씀하신 뭐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니까 뭐 알아서들 해봐 이렇게 하면 걔네 입장에서는 구구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지해 주시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신호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극우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그다지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네, 그동안 대통령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잘 모를 겁니다. 어떤 인간인지. 네. 그래서 저는 14일 날 사람을 보낸 것도 일단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낸 측면이 더 크다. 예. 이미 뭐 윤석열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네네. 한국 정계 개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누굴 만나서 뭐 지령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네. 야 어떤 인간인지 한번 만나고 와봐라 하는 차원이 크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보고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 윤석열과의 대담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갔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트럼프 쪽은 한참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을 파악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했다는 그 말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이한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살아 돌아오면 만날 수 있지 뭐까지 거.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특히 그런 걸 좋아해요. 위기를 극복하고선 승리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탄핵 국면을 돌파해서 다시 지도력을 회복한다면 능력 있는 놈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아하. 또 거꾸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전국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해도 얘들 능력 있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세력을 더 선호할지와 별개의 문제로 이기는 놈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 트럼프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극우들이 네. 너무 과잉 해석하는 측면이 크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달리 보면은 그날 12월 14일 날 탄핵이 가결된 날인데 그날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에게는 굉장한 승리의 날이었고 네. 저들에게는 굉장한 패배의 큰 한 방이었는데 일단 그날 만나러 갔다는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럽니까 뭐 마뜩찮은데 네. 그 자리에서 그런 신호만 줬다고 해도 네. 그래 한번 이겨봐 한번 이것만 해도 윤석열한테 굉장히 큰 힘이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죠. 또 그런 자리에서 김건희나 윤석열이 네. 아우 뭐 돈 얼마 필요하신데요. 그렇죠. 네. 방위비 올려달라는데 방위비고 뭐 얼마 필요하신데요.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놈들은.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네. 오늘도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넘거든요. 굉장한 위기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윤석열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정광훈이랑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돈 막 이럴 가능성. 제주도를 드릴까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저희들을 51번째 주로 해주세요. 그건 이제 트럼프 싫어할 겁니다. 아 싫어요? 분쟁 지역이잖아. 편하지가 않겠군요 마음이.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얘네들의 이 구구들의 난동이 이 윤석열의 그런 그 무도함도 있지만 이런 좀 믿음 뒷배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걔들이 괜히 그냥 구구 커뮤니티 그런 말 글을 돌리는 것 같지는 않다. 일단 트럼프 진영은 얘들도 지금 연락에 고민 중인 대목이 크다고 봐요. 이 정광훈이가 트럼프 쪽에 선을 뭐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네. 결론적으로 없는 거로 드러났고요. 네, 트럼프 자기 초대했다고 그러더니. 네, 초대 못 받았죠. 또 홍준표도 자기 초대받았다 그랬지만 호텔의 초대권이었죠.
뭐 등등 호텔에 초대받았어. 실질적으로 얘네들도 선을 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는 게 지금 드러난단 말이에요. 트럼프 쪽에 라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쪽에 민감한. 거꾸로 네오콘 세력은 확고한 라인이 있어요. 한국에 아직도. 이 네오콘은 미국의 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고한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이 지금 미국에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오히려 저는 중심축일 것이라고 보고 트럼프 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간을 보는 한번 해봐. 그리고 선대로 오면 뭐 돈 많이 내고 또 만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만나는 주고 이제 아마 당선됐고 한국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뭐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 있지 이미 정해서 네오콘처럼 뭐 극우 세력을 다 살리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추진하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장모가 윤석열 체포되고 나서 다음 날 스크린 골프를 쳤답니다, 선생님. 야, 이게 뭐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장모의 심정까지야 다 모르겠지만 심리만 말씀해 주세요. 생각 추론을 해보자면 김건희 일당은 여전히 윤석열의 복귀를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자기 최면 상태에 있는 것이죠. 탄핵 기각될 거야. 복귀할 수 있어. 뭐 이런 희망.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기들 세계에서의 망상인데 그 엄마한테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머니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구속되고 우리 다 깜빵 가야 돼요. 어머니 깜빵에서 봬요. 이렇게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다. 뭐 곧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래? 그러면 계속 나쁜 짓 하고 살아도 되겠네. 골프나 쳐야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 저조해지면서 간방 가기 전에 골프나 치자. 잠깐 좀 있으면 간방 가야 되는데 즐길 수 있는 건 지금 즐겨보세 일 수도 있고. 내일은 없어 우리에겐. 지금 즐겨야 돼.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윤석열 한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극우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민주 세력, 우리 진보 세력, 우리 촛불 국민 여러분들의 강력한 투쟁이 좀